당신, 요즘 잠은 어때요? 그럭저럭. 당신은?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문을 세게 닫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가 갈라졌고 말없이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아서 그렇겠지. 밤에 자주 깨니까 불편하겠지.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우리는 다시 한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싸우지 않아서 더 외로웠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었고 미워하지 않으니 풀 기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가장 가까운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없이 각방을 쓰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침묵이 부부 사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와 닮았다면 잠시만 함께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자주 싸웠습니다. 혈압약도 먹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머리가 띵해요.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방문을 사이에 두고 며칠씩 말을 안 한 적도 있었지요. 그때는 싸움도 힘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따지고 울고 또 화해하고. 그게 관심이었고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면서 우리는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가장 먼저 변한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성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쯤은 넘어가야지.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말을 그냥 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성숙이 아니라 체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저녁에는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밤새 소리 지를 기운이 없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싸우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둘째, 기대를 접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왜 나를 몰라주지? 왜 저렇게만 말하지 속상했습니다. 기대가 있으니 서운함도 있었고 그래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지금 와서 바뀌겠어. 기대가 사라지면 싸울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 이미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장 아픈 이유입니다.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말해봐야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싸움은 상대에게 마음을 던지는 일이지만 침묵은 상대에게서 한 발 물러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뭐하러 말해. 어차피 안 들어. 괜히 말했다가 기분만 상하지. 참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대화는 줄어들고 표정은 무뎌졌습니다. 사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겉으로 보면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두 분은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참 금슬이 좋으신가 봐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애매한 온도. 화를 낼 기운도 없고 웃어줄 여유도 없는 상태. 그게 우리가 싸우지 않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조금씩 잠자리까지 따라왔습니다. 각방의 시작은 정말 별것 아닌 이유였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심각한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불편한 건 있었습니다. 콧꼬리, 뒤척임,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소리. 새벽에 일어나 물 마시는 소리, 이불 뺏는 버릇. 하지만 그때는 서로 조금씩 참았습니다.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 요즘 잠을 못 자서. 그 말엔 불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쉬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만 내가 작은 방에서 잘까요?
오늘만이라는 말은 아주 가볍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서운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잘 잤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이상하게도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말이 조금씩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잘까?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분간만 그러자. 그 말은 늘 쉽게 나왔고 당분간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불이 나뉘고 방이 나뉘고 잠자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각방 쓰는 부부가 많다던데.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산대. 각자 편하면 그게 좋은 거지. 그 말은 우리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각방은 문제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작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계속 이렇게만 사는 건 아니겠지. 그때 돌아온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도 불편한 건 없잖아. 지금도 괜찮다는 말은 다시 돌아갈 이유를 조금씩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방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먼저 잘게요. 응, 들어가요. 그 짧은 말들만 남았습니다. 각방은 선언도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하루하루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각방이 익숙해지자 말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먼저 자겠다는 말, 불은 내가 끄겠다는 말. 그 말들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 새로 받았어. 아이들한테 전화 왔던데 뭐라던가요? 다음 주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들이 굳이 필요 없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뇨 조심하래요. 그래. 짧은 대답 하나가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좀 가볍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아서 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아서라는 말 뒤에는 더 이상 이어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수저 소리만 오갔고 같은 거실에 앉아 있어도 각자 다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 사람, 나에 대해 뭘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까봐. 말을 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으니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함께 멀어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 말은 아침 뉴스 소리에 묻혔습니다. 파스 붙여. 고맙다는 생각보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을 텐데. 손이라도 잡아줬을 텐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 그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혼자 견뎌야 해라는 마음의 정리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모르는 게 당연해졌고 모르는 게 당연해지니 서운해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무관심해졌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서 헤어지지도 않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서 다시 가까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정쩡한 거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각방이 완전히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다시 같이 자야지. 명절 지나고 나서는 다시 같이 자자. 하지만 그 언젠가에는 날짜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참을 망설인 끝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같이 잘까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같이 자는 게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옛날처럼. 지금도 불편한 건 없잖아. 괜히 적응했다가 또 힘들어. 차갑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에는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 방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어색해질까봐,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먼저 말 꺼내는 쪽이 약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말해서 상처받느니 이대로 있는 게 낫지. 상대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서로를 배려한다고 믿었지만 그 배려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아무도 가까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각방은 점점 편해졌고 익숙해졌고 그래서 돌아가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은 불편한 변화보다 익숙한 거리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밤을 살게 되었습니다. 각방을 쓴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멀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방이 달라도 여전히 마음이 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아침에 건네는 어젯밤 잘 잤어요? 저녁에 묻는 오늘 어디 아픈 데는 없었어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하루를 서로의 것으로 만듭니다. 각방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공간이 갈라질 때가 아니라 관계가 닫힐 때입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관심을 묻지 않게 되고 기대를 완전히 접게 될 때. 각방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가? 잘 잤어요? 응. 당신은요?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저녁은 같이 먹을까요? 그 말이 오간다면 방은 달라도 부부는 아직 함께입니다. 각방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종종 부부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 같은 이불, 같은 시간.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몸도 마음도 각자의 속도가 생깁니다. 밤에 일어나는 횟수도 다르고 잠드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같이 자느냐가 아니라 같이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웃고. 그렇게 같이 늙어가는 것. 다시 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말은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우리 내일 같이 산책 한번 할까요? 요즘 내가 좀 말이 없었지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는 각방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부부를 지탱하는 건 잠자리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말없이 각방을 쓰게 된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함이었고 익숙함이었고 때로는 체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의 끝에는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 혹시 지금 각방을 쓰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다시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우리 내일 같이 시장 갈까요? 그 한마디가 당신과 배우자 사이의 가장 긴 거리를 조금은 줄여줄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말에서 시작되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 속 한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오늘 밤 어떤 말을 먼저 건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 한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